최근에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AI 버블 논란인 것 같습니다. 주로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제 계좌의 잔고는 불과 한 2주 사이에 무려 3억 가까이 증발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최근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주식시장 원래 이런 건가? 왜 하필 내가 사니까 이렇지?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AI 버블에 대한 저의 생각은요, 단호합니다. 지금은 버블이 아니에요. 그래서 AI 쪽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실 수가 없잖아요.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투자 전략가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캠피셔님의 최근 업로드된 영상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원본 영상은 제가 설명글에도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제 영상 보시고 나서 여력이 되시면 그 원본 영상도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상에서 캠피셔는 버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버블이 뭔지 알아야 지금이 버블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진짜 버블은 너무 많은 돈이 한 분야로 몰려서 아주 작은 사건 하나만 터져도 전체가 푹 하고 꺼져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버블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에서는요, 막대한 양의 주식 발행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IPO라고 부르잖아요.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혹은 기존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당연히 아무런 실체가 없는 기업들도 오직 꿈만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다고 합니다. 닷컴 버블 때가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AI 버블도 닷컴 버블하고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닷컴 버블 당시에는 수천 개의 기업이 투자은행의 손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수익도 없고 제품도 없고 매출도 거의 없는 오직 희망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손실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잖아요. 손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기업으로 돈이 몰려 들어올 때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2000년 들어서면서 자금줄이 끊기기 시작하면서 결국 실체가 없었던 이런 기업들의 대부분이 파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함께 폭락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테크 기업들,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이렇게 부르는 기업들이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가진 현금 흐름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겠죠. 오라클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빚을내서 투자하는 이 상황이 우려를 할 만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냐를 따져보면요, AI 전체 투자금 대비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 비율은 15% 미만이라고 해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과도하게 빚을 낸 상황이 아니다 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게다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한 이런 대형 우량주 테크 기업들은요, 예전부터 쭉 서비스를 해오던 기업이잖아요. 이미 제품이 있고 수익이 있고 심지어 매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란 말이죠. 닷컴 버블 때 파산했던 그런 기업들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었지만 닷컴 버블이 왔다고 해서 망했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테크 기업이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엔비디아도 1999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닷컴 버블 때 망했다 치면 우리가 지금의 엔비디아를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버블이 오더라도 전체가 모두가 다 망한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버블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거래요. 진짜 버블일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버블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버블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시장에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는 건데, 진짜 버블일 때는 그 버블 속에는 두려움이 없고 광적인 낙관과 집단적 도취만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AI 이렇게까지 투자를 많이 해도 되는 거야? AI가 정말 수익을 낼 수는 있어? 이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아직은 버블이라고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에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죠. 특히 이런 시기 덕분에 주가가 또 조정을 받고,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투자를 늘릴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시장을 떠나게 만들고 버블이다 라는 식으로 공포로 몰아가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오히려 이런 때는 그런 뉴스
뉴스나 시황 이런 것과는 거리를 살짝 두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달만 지나면 또 다시 분위기가 바뀌어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영상에서 또 캠피션은 이런 말도 해요. AI는 거대한 혁신이자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런 거대한 혁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없고 수많은 기업이 돈을 잃을 수도 있죠. 그렇게 돈을 잃는 기업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버블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실적이 탄탄하고 실력도 탄탄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죠? 지금은 AI가 버블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버블이 될 수도 있죠. 점점 더 낙관론이 팽배해지고 그 기업이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투자를 하겠다고 뛰어들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당연히 닷컴 버블 때처럼 AI도 버블이 왔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언제쯤 올지는 모르지만 대략 3가지의 징조가 있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작은 AI 스타트업들이 무분별하게 생긴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2000년대도 그랬었죠. 그런 이름도 모르는 작은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상장을 하고 곧바로 부자가 됐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모두가 제2의 엔비디아가 되겠다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제2의 엔비디아를 찾아서 헤매긴 하지만 제2의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라고 출사표를 던지는 그런 AI 스타트업은 아직까지 발견하긴 좀 힘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AI 버블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라질 때가 진짜 버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이 버블이 아니라는 의견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주가가 조정이 올 때 여력이 되면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저처럼 이미 모든 자금의 대부분이 투자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럴 때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을 좀 솎아내고 좀 더 제가 믿을 수 있는 실적이 탄탄한 기업에 비중을 싣고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비중을 조금 늘린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닷컴 버블과 같은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도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비를 좀 세워놔야겠죠. 잘 투자를 하다가 버블이 오기 직전에 나올 것이냐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3가지 징조를 계속해서 살펴보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걸 제가 눈치를 챌 정도면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전문가들이 눈치를 더 빨리 채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는 제가 그런 버블이 터지기 전에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먼저 첫 번째로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투자를 해야겠죠. 너무 과도하게 투자를 하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시장이 폭락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할 정도의 투자를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폭락이 왔을 때도 내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고 내 일상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투자를 하자 이 원칙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 확실한 회사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AI는 경쟁이 치열한 산업이잖아요. 산업에 돈이 쏟아져 들어올 때는 모두가 다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닷컴 버블처럼 투자한 자금이 중단이 되거나 회수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결국은 못 버티는 기업이 속출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 살아남은 기업들이 나머지를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산업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탄탄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저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마지막까지 다 잘 살아남아주면 좋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걸 기대하진 않고요. 제가 투자한 기업 중에 몇몇 기업은 망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중에 또 한두 개 기업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크게 잘 되면 제 계좌 잔고 전체를 끌어올려줄 수 있고 또 그게 주식 투자더라고요. 하는 족족 다 잘 될 수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되 탄탄한 기업 위주로 대형 우량주 테크 기업 위주로 가져가시면 그러면 조금 AI 버블 논란이 있을 때마다 덜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오클로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관련 적자 기업들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계셔서 주가가 꺾이는 상황이 왔을 때 밤에 잠이 안 오고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업의 비중은 조금 줄이시고 그래도 좀 잘 나가는 기업들
테크 중에서도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적절히 나눠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이 그렇게 비중을 조절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지금 조정은 9월 달에 우리가 올 거라고 기대했었던 그 조정, 그리고 10월 달에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조정이 그냥 조금 늦게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불안감들이 좀 정리가 되고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약간씩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 결국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할 거거든요. 그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전 저의 자산의 고점보다도 더 자산이 많이 불어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시장이 떨어질 때는 조만간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대로 시장이 너무 좋을 때는 곧 조정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주식 시장에서는 마인드가 탄탄하고 강한 사람이 살아남더라고요. 고점에 사더라도 절대로 공포와 불안에서 팔지 말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 공포의 순간이 굉장히 무섭긴 하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특히나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는 장기 약세장, 큰 폭의 하락장일 때보다는 훨씬 더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잠깐의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시기들이 여러 번 있었고 올해도 또 만만치 않게 시장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몇 년 사이에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시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또 그냥 그런 때가 왔구나. 내가 살 수 있으면 더 사고 아니면 기다리지 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실 텐데, 그게 이제 면역력이죠. 면역력이 높아지셨을 텐데, 이제 최근에 사신 분들, 최근에 주식 투자를 용기 내서 시작하신 분들이 왜 하필 내가 사니까 또 이렇게 빠져?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사서 빠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올 게 왔을 뿐이거든요. 시장은 원래 이런 곳이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감기에 좀 걸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면역력을 높이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의 제린스 라이프 카페에서는 이런 시기가 올 때마다 안 팔아요 챌린지를 제가 하고 있어요. 제 잔고를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빠지겠죠? 빠지는 걸 보여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걸 인증을 계속 하고 있고, 저를 보면서 또 다른 분들도 같이 해주시기도 하고, 인증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도 안 팔고 있는데 나도 팔지 말아야지 라고 또 마음을 다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불어서 조금 더 사는 챌린지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현금 여력이 있어서 조금 크게 매수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커피값 5,000원만이라도 아껴서 조금이라도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을 담아보자, 날마다 사보자, 이런 챌린지도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주식 시장에 무서워서 감히 진입을 못했던 분들,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 떨어지는 게 너무 무섭고 겁난다 하시는 분들도 카페 오셔가지고 이런 소소한 챌린지부터 함께 시작하시면서 이 시기를 같이 잘 이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팔아요 챌린지랑 커피값으로 매일 주식 사기 챌린지를 하다 보면 짧게는 2, 3주 안에 이 시기가 지나가 있을 것 같고요. 길어도 3개월 안에는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는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기도 전에 시장이 반등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있어요. 저 그러면 이 영상 버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고 있고 원래 이번 주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장이 빠지는 바람에 제가 주제를 바꿨거든요. 근데 업로드 주말에 할 건데 하기도 전에 또 갑자기 반등이 나오면 안 되니까 시장이 그래도 조금만 기다렸다가 반등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캠피셔 영상 원본 링크는 제가 설명글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보시고요. 저희 제린스 라이프 카페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그 링크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투자해서 자산가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정말 초보 제린스들이 모여있는 카페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재테크, 짠테크 같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물어보지 못했던 정말 기초적인 내용도 질문하셔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혼자 주식 투자를 해도 괜찮죠. 무섭지 않고 신나고 재밌을 텐데요. 시장이 빠질 때는 또 혼자 있으면 괜히 무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 오셔서 같이 버티고 같이 매수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번에는 제가 실제로 투자했던 오피스텔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또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월배당, 커버드콜의 분배금과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번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나가시기 전에 꼭 구독 눌러주고 가세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나름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니까 남아 계신 거겠죠?
그런 분들은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댓글에 답글은 못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꼼꼼히 챙겨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잘 정리해서 나중에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댓글 남겨주실 때는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매너를 지켜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